우파 대권주자, 15룡 속속 출사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벌써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꾸렸습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줄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황우여,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고 선관위원은 재선 조원희 의원, 그리고 초선 이상희, 조지현, 박준태 의원이 맡고 전주의 전 의원도 들어갔고 호준석 당 대변인이 선관위원으로 갔습니다.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젊은 그 당원들도 넣었습니다. 이소희 전 당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가장 이렇게 해서 이미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려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죠. 이제부터 경선 룰을 하겠지만은 황우여 위원장은 언론과 통화해서 국민의힘 경선 룰 바꾸지 않겠다 했습니다. 바꾸지 않겠다. 바꿔봤자 실익이 없다. 지금 경선 룰은 이 50대 50입니다.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민 참여율을 더 높이자. 뭐 소위 중도층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일반 국민 투표를 60하고 당원을 40하든지 70하고 30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역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단일 국면에서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쳤던 그 당원들을 배제를 하자는 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기존의 50대 50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황우여 그 위원장도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 현행 경선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닷컴과 통화를 해서 밝혔습니다.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선 룰을 고치는 게 실익이 없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나 20% 올려봤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괜히 더 복잡한 절차가 생기고 자본만 나온다. 결과에 큰 차이도 없다. 나중 결과에. 그 황우여 위원장은 그때 한동훈이 선출됐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원 투표 100%였던 거를 당원 80대 일반 국민 20 이렇게 개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봤지만 별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50대 50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물론 그 컷오프가 있으면은 컷오프 상황에서는 또 그 50대 50의 비율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본 경선에서는 50대 50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본 경선 룰을 개정하려면은 상임 전국이 이런 것을 열어야 되고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50으로 그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5령. 그런데 8년 전에 지금 많다고 하지만은 8년 전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 했을 때도 그때 그 등록을 한 그때는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한 인물만 그때도 9명이 있습니다. 9명 이상이 막 거론되다가 한 10명 몇 명 거론되다가 그때도 9명이 참여를 했죠. 이 경선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뭐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 이런 것이 또 적고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에 이 적합한 이벤트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정말 내가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돼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하고 참여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15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8년 전에도 9명이었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시라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홍준표,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태, 김관용, 김진, 용한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그때 컷오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살아남았는데 홍준표,
이인재, 김진태, 그리고 김관용 당시 경북지사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본 경선에서 홍준표가 이겨서 후보로 나갔지만은 본선에서는 진 그 상황이죠. 지금도 그때 9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지금 뭐 후보 등록은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 15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친윤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거론이 되고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뿐이 아니고 이철우 경북지사, 유종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출마 검토하거나 아니면은 출마를 할 날을 다 잡았습니다. 오세훈 그리고 이 홍준표도 강력단체장이죠. 그럼 강력단체장만 한 5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외에서도 이정현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척근이었던 이정현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척근 최경환 전 부총리도 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친윤계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율 조사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선호도 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인데 오늘 발표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묘한 게 하나 나옵니다. 묘한 게.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그 응답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중도층도 있겠죠. 자, 그것을 다 합해서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유승민이 1위로 나옵니다. 유승민이. 자, 위에 거 보시면은 유승민,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순입니다. 위에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선호도 조사인데 유승민이 19% 1위로 나옵니다. 김문수가 그다음에 15%, 홍준표 13%, 한동훈 11, 오세훈 9, 안철수 8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를 다 놓고 보면은. 자,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무당층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하면 이 아래처럼 나옵니다. 오히려 김문수가 1등이고 전체에서 1등이었던 유승민은 꼴찌로 갑니다. 유승민은 꼴찌로 가게 되죠. 이게 뭐냐? 바로 역선택이죠. 이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김문수가 23%로 압도적 1위고 홍준표 16, 오세훈 14, 한동훈 14, 안철수 5인데 유승민이 4. 그러니까 유승민은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꼴찌. 일단 이 셋, 넷, 다섯, 6명 중에서는 꼴찌죠. 꼴찌입니다. 그 유력한 6명 중에서 꼴찌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유승민이 1등입니다. 19%. 국민의힘 지지층에 4% 받은 사람이 전체 19% 받았다. 나머지는 뭐냐?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들이 들어가서 유승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그런데 이 역선택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 유승민,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우리하고 좀 색깔이 제일 가까워. 이렇게 해서 유승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색깔이 가깝다. 민주당과.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경선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하죠. 선택을 했는데 본선에서 그렇게 진짜 유승민이 당선이 돼서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민주당 이재명이 나오면은 이 유승민을 선택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찍는 게 아니죠. 이재명을 찍죠. 이재명을 찍죠. 그러니까는 이 역선택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실제 본선에 나가서 안 찍어줍니다. 자기들 자기 주자 찍지.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느 당 지지층인지 먼저 물어보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배제를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거짓 대답에 나오는 것을 걸러낼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전체는 유승민이 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만 하니까 꼴찌다. 이게 이제 역선택이죠. 자, 그리고 다른 주자들 지금 시간 빠듯하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위에대로 전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만약에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유승민이 후보로 선출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유승민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만이 이기는 길이다. 완전 국민 경선.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하자. 당원 필요 없다. 당원에서는 4% 나오는데 일반에서는 19% 나와서 자기가 이기니까. 자,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은 기존의 룰 50대 50 그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철수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었죠. 찬성한다. 그리고 그때 투표에서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인데 이 현역 의원들 중에 그래놓고는 현역 의원 중에 지금 조기 대선이 생겼다고 가장 먼저 여기 출정식을 합니다. 아예 출정식을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서울 강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한다. 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철우 현역 단체장 중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탄핵에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이것은 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철우 지사가 여기 출연해서 이것은 연성 사상전이다. 사상전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조기 대선 치러지니까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9일 모레입니다. 모레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그날 오전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할 예정이고 이철우 지사는 18대 국회에 입성해서 경북 김천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3선을 지냈고 원래 국정원 출신이죠.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국장까지 지냈고 2022년 경북도지사 재선에 성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홍준표는 14일 오후 2시에 여의도 대합빌딩 4층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 한다고 합니다. 대합빌딩 많이 들어보셨죠? 선거철만 되면은 대합빌딩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그 빌딩입니다. 거기는 뭐 대선 명당 이렇게 이제 꼽히는 곳이죠. 거기에 사무실을 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전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도 그 꿈을 꾸고 대합빌딩에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한동훈도 대합빌딩에 같은 빌딩에 홍준표와 한동훈은 완전 양숙이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대합빌딩에 경선 캠퍼를 차린다. 명당이라고 하니까는 한동훈은 그 전에 그 정치 선언을 하면서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여의도 방식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이 명당이라고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꾸리는 것까지.